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고프니?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아까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우리도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그건 쟤만 줄 거라고 해서 제가 다 먹었어. 딸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니 형님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 밥 안 주셨어요? 제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뭐 사실이면 내가 애만 봐준다고 했지. 언제 밥 준다고 했어? 마 밥 준단 소린 안 했다. 네 딸은 네가 먹여야지. 그렇다고 애들을 굶겨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다른 곳 다녀온 것도 아니고 성묘 다녀온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 자꾸 나한테 기어오르는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까? 네가 아무리 징징거려봐야 우리 둘째한테는 안 통할 거다. 오늘도 봐라. 너 결국 성묘 다녀왔잖아. 둘째가 지 형을 얼마나 아끼고 챙기는데. 저 오늘부로 아들 노릇 그만합니다. 앞으로 여기 올 일도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손정현 씨의 남편은 시댁에 가기 전 항상 백화점에 들르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지속된 습관이었습니다. 당신 어디가? 설마 오늘도 백화점 가는 거야? 금방 다녀올게. 당신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내가 간 김에 사올게. 내가 백화점에서 필요한 게 뭐 있어? 얼른 다녀와.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긴 소매 옷보다는 짧은 소매 옷이 더 나을 거야. 시댁에 가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었고 꽤 자주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댁에 갈 전날마다 백화점에 들르곤 했습니다. 남편이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시어머니의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그리고 매 계절마다 자신의 옷을 종류별로 챙겨 입기 위해서였지요. 그는 대신 옷의 치수를 조금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옷이 참 예쁘다 이래서 옛말에 옷이 날개라고 하나 봐. 이런 건 어디서 사는 거야? 색도 어쩜 이렇게 예쁘니? 옷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죠. 형, 한번 입어볼래요? 예뻐서 하나 사긴 했는데 아무래도 넉넉한 사이즈라 그런가 나한텐 태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형이 나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래요? 그래. 너보다는 네 형이 키도 훤칠하니 더 잘 어울리겠다. 입어봐라. 요즘에는 옷들이 가벼워서 그런가 툭툭 입기 좋더라고요. 입어봐요. 그렇게 남편은 전날 산 옷을 매번 아주버님에게 주고 왔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버님이 입던 운동복 차림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복마저도 다음번에 내려갈 때 꼬박꼬박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결혼 초반의 시댁은 이랬습니다. 늘 남편은 아주버님을 챙겼고 자신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아주버님을 먼저 생각했고 시부모님 역시 아주버님만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현 씨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초반에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씩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만 챙기고 당신이나 좀 챙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더 편해서 그래. 그리고 내 용돈에서 하는 거잖아. 당신한테 돈 받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더 이야기를 나누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정현 씨는 몇 차례 타박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장남이 있는 집안은 원래 그런 건가 싶어서였습니다. 장남이 있는 집은 원래 그런 거야. 매번 우리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아주버님을 안 챙기는 사람이 없어. 우리 남편은 둘째잖아. 오히려 우리는 둘째라도 더 예쁨을 받던데.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첫째라서 대우를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오빠가 부모님을 챙기고 있으니까 너희도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그럼 그냥 남편한테 터놓고 물어봐. 네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친구의 말에 왜 그런지에 대해 터놓고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손정현 씨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아주버님을 못 챙겨서 안달이야? 나도 이해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예전에 우리 집에 막걸리 공장 했다는 거 얘기했었지? 어머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서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때 꽤 잘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럴 때도 있었지. 아버지가 나나, 형, 둘 중 하나가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했는데 사실 나는 가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어. 형도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긴 했는데 결국 첫째라는 이유로 가업을 물려받았지. 그것 때문에 형이 대학을 포기했었어.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학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사업하려고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 형은 둘째인 정현 씨의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이 첫째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사실 가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지만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았어. 그래서 나는 늘 미안한 마음이야. 그래도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었기에 형도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은 아버지와 형이 함께 사업을 키운 덕에 자신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사업이 망했어.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었거든.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계셨고 형은 빚쟁이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했었지. 결국 형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파혼까지 났었으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손정현 씨는 왜 남편이 그렇게 아주버님을 챙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이 시댁에 가기 전날 백화점에 간다고 해도 그녀는 그저 잘 다녀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가끔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손정현 씨는 나름 인정받는 회사에서 만났기에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댁에 도움 없이 결혼했었고 오히려 그들이 시댁에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입장에서 그 행동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행동을 존중해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행사가 있거나 남편이 아주버님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아도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아주버님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녀도 남편을 돕기 위해 아주버님을 챙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아주버님이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기침에 좋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시댁 가면 당신의 아주버님 챙겨드려. 고마워. 당신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도 아주버님 기침하는 모습 보니까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당신이 챙겨주면 우리 형도 더 좋아할 텐데. 어차피 당신도 백화점 가서 옷 사가지고 올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같이 챙겨드려. 손정현 씨와 남편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아주버님이 만나는 여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론이고 남편도 아주버님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아주버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사계절은 다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형이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그런가 엄마가 조금 급하게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면 굳이 결혼을 미룰 이유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손정현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그녀만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자 매번 새로 드리는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아주 참하고 예쁘더라고. 우리 장남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다니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예물이나 예단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너희랑 같아? 그래도 장남이 장가 가는 건데 그런 건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성실해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데려왔나 봐.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몰라. 정연 씨는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을 많이 도왔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과 결혼하는 여자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아주버님 안 챙긴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져갈 때마다 옷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해준 건 기억도 못 하시나 봐. 며느리 처음 들이시는 것도 아니면서. 예전에 형이 파혼하고 나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은 이해 좀 해줘. 어느 정도여야 이해를 해주지. 우리 결혼할 때는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형님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 보여요. 우리한테는 요즘 반반 결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으시고 형님은 뭐 하나 가져오는 거 없이 시댁에서 다 해주시잖아. 지금 형이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나 나나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우리랑은 너무 다르게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섭섭해서 그러지. 그럼 당신은 내가 챙겨줄게. 오랜만에 백화점이나 구경 갈까?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서운했지만 남편은 늘 사람 좋게 웃어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식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도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한 번에 손주가 둘이나 생기겠어. 이게 겹경사지. 다른 게 겹경사겠어. 시어머니는 손주들이 많아진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정연 씨는 둘째라는 이유로 첫째 아이를 가진 형님만을 시어머니가 더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고 늘 조용하던 아주버님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에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아들도 못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저러니까 구박을 받지. 아들 결정하는 건 남자잖아요. 아주버님, 그럼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연 씨는 아주버님이 아들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참지 않고 일부러 받아치며 대응했습니다. 남자가 성별을 결정하는 거면 왜 여자를 구박하겠어요? 남자를 구박해야지요.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아들 갖는 것 때문에 며느리를 구박하는 집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러면 이상하다는 말 들어요. 손정연 씨의 첫째가 딸이고 뱃속의 둘째 역시 딸이었기에 아주버님의 말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결혼 후 아주버님이 묘하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은 없었기에 그녀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재수 씨,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여자 잘못 만나서 아들 못 낳는단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셨던 것 같아서요. 재수 씨는 그럼 아는 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전 그런 거 잘 몰라도 아들만 잘 낳았거든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넌 꼭 그렇게 아는 척을 해야 하니? 그냥 큰애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이제라도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나왔다. 됐으니까 똑똑한 너희들은 이제 집에 넘어가라. 시어머니는 손정연 씨와 남편을 마치 내쫓듯이 시댁에서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손정연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대학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예민해. 당신이 형한테 무식하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형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 아주버님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 맞아. 아들 가진 거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걸로 유세 부리는 것도 웃기지 않아? 뻔히 우리 딸 있는 거 알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엄마는 큰아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형이 좀 더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당신 임신까지 했는데 괜한 소리 듣겠네. 당신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사과를 해도 아주버님이 하는 게 맞지. 시댁에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시댁 식구 어느 하나 정연 씨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남편만이 그녀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남편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아주버님이 첫째라는 이유로 감싸주시는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괜히 주눅 들지 마. 당신 잘했어. 시댁 식구 어느 누구도 남편을 챙겨주지 않았기에 손정연 씨는 남편을 많이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형의 그늘에서 주목받지 못한 남편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이런 서열이 눈에 보이니 그녀보다 어린 형님도 손정연 씨를 무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 어머님이 내가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 형님이 잘하시니까 그럼 이것도 형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공부만 많이 하고 직장 다니느라 요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동서도 알다시피 나 임신했잖아. 형님, 저도 임신했어요. 심지어 제 출산일이 곧인 거 아시죠? 형님이 저보다 더 늦게 애 가지셨잖아요. 나는 아들이잖아. 동서는 딸이니까 당연히 나를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형님은 딸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딸이든 아들이든 다 귀한 거죠. 손정연 씨는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형님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웃으면서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본인이 손윗사람이라는 이유로 형님 노릇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가 직장을 다녔기에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 형님과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가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 손자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남이 장가를 좀 늦게 가긴 했지만 이렇게 아들을 먼저 낳았으니 집안 순서가 이제야 올곧게 잡히겠구나. 장남이 정말 큰일 했어. 이래서 장남은 장남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손정연 씨의 큰딸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기에 그녀는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이 아들을 낳긴 했지만 사실 이 집의 첫 손주는 저희 딸이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 구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딸이 좋다고 해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아들 낳으려고 딸을 줄줄이 낳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의 어깨가 으쓱해졌고 그날 이후로 형님은 손정연 씨를 볼 때마다 셋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지? 동서, 나이 더 들면 애 갖기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셋째 가져. 저희는 둘만 낳아서 키울 거예요. 괜히 애만 많이 낳아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키우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데 동서가 아들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저희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딸도 든든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딸 없으면 대우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형님, 얼른 둘째 가지세요. 둘째 아들이면 또 딸 가지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설거지만 하고 딸 둘이 있으면 비행기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부지런히 딸 가지세요. 아무리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우리가 아들 낳아서 대가 끊길 위험은 없지만 동서도 노력은 해봐야지.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비아냥거렸고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정연 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딸이 좋아도 아들은 있어야지. 예전엔 아들 못 낳으면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어. 낳아봐라. 아들 둘 낳아서 여태까지 호강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안 낳는다고 하지 말고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으면 낳아. 그럼 저희도 형님네처럼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 못 낳는 거지 여유만 있어봐요. 어머니 말씀대로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볼게요. 손정연 씨는 자식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유만 된다면 아이 넷을 낳아 다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정연 씨와 남편은 둘 다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셋째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은 있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불만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처럼 가게를 차려주세요. 형님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화장품 가게를 차려주신 덕분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정연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큰애들 가게를 차려줬다 그래.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사실 손정연 씨도 시어머니가 가게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주버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들이를 하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에서 형님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동서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즘 물가가 어디 외벌이로 가능하겠어요? 저도 부지런히 벌어야죠. 형님도 아이 가지시면 자연스레 맞벌이 되실 텐데요. 그때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이 따로 부르셔서 집도 해주고 가게도 해준다고 해서 결혼한 거야. 이번에 나 가게 할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동서는 뭐 받은 거 없어? 저희는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사시는 집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화장품 직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겠어. 동서도 알다시피 내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님이 장남이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집 해주신 거야. 형님은 술에 취해서 이런 말들을 한 것이겠지만 손정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시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 손정연 씨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속으로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정연 씨에게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님네처럼 집도 가게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겠죠. 셋째가 뭐예요? 넷째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도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손정연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고 형님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댁에서 형님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형님이 시댁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형님 안 오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안 오셔서 저 혼자 다 준비했는데. 요즘 큰애는 가게 하느라 정신이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라. 그런가 봐요. 애들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저도 회사 일 많은데 그래도 휴가 내서 오는 건데요. 그래도 너희는 빨간 날은 쉬잖아.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 휴일 없이 일하는데도 상황이 안 좋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의 말에 정연 씨는 경기가 나빠 형님네가 힘든가 싶어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친구와 얘기하던 중 형님의
막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너희 형님네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내 동생이 그러는데 모임 때마다 밥값을 물쓰듯 쓴대. 우리 형님이 네 동생이랑 같은 학교 다녔다고 했지. 둘이 친했어. 친한 건 아닌데 동네가 큰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이잖아.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동창회에 나온다잖아. 저번에 동창회 안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다 같이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결국 동창회 만든 것도 너희 형님이라잖아.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시댁 제사에도 안 왔어. 아닐걸. 이번엔 내 동생이 그러는데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고 하던데. 친구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든 손정현 씨는 형님이 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에는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손정현 씨는 그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랑 가족 되는데 혹시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저희 사장님, 이번에 가족여행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가게 비우신다고 했어요. 여행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요? 언제 가신다고 하셨어요?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동남아 쪽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가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도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가게 문 안 연다고 하셨거든요. 요즘 손님들은 많이 와요? 사장님네 부부는 여기 계속 계세요? 그래도 꽤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무래도 화장품 가게다 보니 잘 안 나오시고 거의 골프만 치시는 것 같고요. 사모님도 주로 골프 가시거나 애기 본다고 하시면서 잘 안 나오세요. 직원의 말을 들은 손정현 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둘이 놀러 다니느라 오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다음 성묘를 준비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내일 성묘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준비해서 와라. 장은 내가 오늘 다 볼 테니까 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형님 안 오시는데 제가 왜요? 이번 성묘는 안 하거나 다음번에 하시죠. 큰애는 지금 가게 일하느라 정신없잖아. 내가 이해 좀 해라.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또 말해야 돼? 그리고 가족끼리 너 일, 내 일이 어딨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형님네 가게에 바쁜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도와드릴 수 없나 해서 가게 가보니 가게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골프나 여행 다닌다고 하던데요. 요즘 여유가 생겼나 보지. 그리고 제사 비용이나 성묘에 필요한 비용은 걔가 다 내잖아.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며 형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에 병원 간 비용 그것도 다 큰애가 내준 거잖아. 어머니, 그거 형님이 돈 내준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머님 보험 저희가 들어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보험 가입한 걸로 형님네 돈 다 돌려받았어요. 손정현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정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안 온 것도 아니고 형님 없을 때도 저 혼자 음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형님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그때 갈게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대접은커녕 고마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형님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더 많이 시댁 일을 도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도 결심을 통보했습니다. 나 이제 시댁 안 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우리가 뭐 얻은 거 있어? 어머님이 불러도 나 안 갈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남편은 손정현 씨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당신 마음 나도 이해해.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뭘 더 해야 돼? 나도 이젠 좀 힘들더라고. 그래도 이번 성묘는 다녀와야지. 이번만 다녀와서 다음부턴 나도 형 보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뭘 이번은 가? 그냥 이번에 나랑 같이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래도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나만 다녀올게. 결국 남편은 성묘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남편의 컨디션이 한눈에 봐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당신 열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님한테 연락드려서 오늘 못 가겠다고 말씀드려.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안 가? 그리고 당신도 안 간다고 말씀드렸으니 나라도 다녀와야지.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딜 간다 그래?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정연 씨는 남편을 혼자 보내기 불편한 마음에 두 딸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서 그냥 애들이랑 쉬라니까. 나 혼자 다녀올 수 있는데 당신 혼자 보내는 게 내 마음이 더 불편해. 그냥 나랑 같이 가서 후딱 하고 오자. 어머님한테 애들 맡기면 되니까. 고마워. 괜히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이네. 몸 괜찮아지면 내가 하루에 애들 둘 다 볼 테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해. 알겠으니까 몸 관리나 좀 잘해요. 요즘 들어서 당신 자주 아픈 것 같은데 한약이라도 하나 맞춰볼까?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두 딸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흘겨보며 물었습니다. 안 온다며? 여기까지는 뭔 일이냐? 저도 안 오고 싶었는데 몸도 안 좋은 남편이 굳이 간다고 해서 온 거예요. 형님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저희 애 둘만 봐주세요. 남편이랑 성묘 다녀올게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각자 성묘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댁에서 성묘하는 곳이 두 군데라 남편과 운전을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다녔고 두 딸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딸들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제 딸들은 손정연 씨에게 달려와 안기며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고프니?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아까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우리도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그건 쟤만 줄 거라고 해서 제가 다 먹었어. 딸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니 형님네 아들이었습니다. 손정연 씨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 밥 안 주셨어요? 제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뭐 사실이면 내가 애만 봐준다고 했지. 언제 밥 준다고 했어? 마 밥 준단 소린 안 했다. 네 딸은 네가 먹여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손정연 씨는 속이 뒤틀리듯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굶겨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다른 곳 다녀온 것도 아니고 성묘 다녀온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 자꾸 나한테 기어오르는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까? 네가 아무리 징징거려봐야 우리 둘째한테는 안 통할 거다. 오늘도 봐라. 너 결국 성묘 다녀왔잖아. 둘째가 지 형을 얼마나 아끼고 챙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남편도 말했다고 해서 따라온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나랑 내기할래? 순하디 순한 우리 둘째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리고 다음부턴 말이다. 애들 맡기고 갈 거면 더 일찍 와서 반찬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가라. 그럼 차려주는 건 해줄게. 대신 설거지는 네가 하는 거고.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딸들에게 다가가 챙긴 뒤 들고 있던 흙투성이 가방을 시어머니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저 오늘부로 아들 노릇 그만합니다. 앞으로 여기 올 일도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너도 네 처 닮아가는 거냐? 어디 버릇없게. 그리고 이걸 왜 던져? 온 집에 흙이 다 들어왔잖아.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벌초 가방 저한테 주셨죠? 앞으로 네가 챙기라고. 저 그때도 아무 소리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엄마 아들이기 전에 우리 딸들 아빠고 이 사람 남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저 시키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하라고? 아니, 얘가 오늘 왜 이래? 형 시키든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여태까지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이제 엄마 아들 하나인 셈 치고 사세요. 사실 엄마한테 아들은 평생 하나였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왜 그래? 내가 애들 밥 안 차려줘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달래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그런 거였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화 풀어. 하지만 남편은 여태까지 쌓였던 감정이 터진 듯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두 딸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의 옷을 붙잡으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 알잖아.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랬어. 이번에 네 형이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알아? 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 더 이상 저한테 하지 마세요. 형이 빌린 거지 제가 빌린 거 아니잖아요. 형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네 형 사정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이 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리고 너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거 며느리가 시킨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만하라는 거 제가 엄마 못 놓겠어서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요. 그리고 형 사정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던데요. 저는 애들 데리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형은 비행기 몇 번 타봤는지 아세요? 엄마 말에 제가 형 챙기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정연 씨와 두 딸을 데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연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가서 싹싹 빌어. 우리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거 몰라서 이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형님도 남편을 비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방님이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번만 봐줄 테니까 빨리 나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엄마가 너 안 보고 산다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말렸는지 알아? 아주버님과 형님은 남편을 다시 시댁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아니, 나 더 이상 엄마 보러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효도는 형 혼자 알아서 해. 나 여태까지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 다 해드렸기에 후회가 하나도 없고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돼. 오히려 내가 사과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엄마는 물론이고 형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날로 남편은 시댁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엔 정연 씨도 참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후 남편에게 신기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말야.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이사는 왜 가자는 거야? 작은아버지한테 연락이 왔거든. 나한테 사업을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사실 그들이 성묘를 갔을 때 시댁 어르신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들고 간 벌초 용품을 본 작은아버님은 매우 감동하신 듯 보였습니다. 작은 시아버님은 물류 사업을 크게 하시고 계셨는데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며칠 전 꿈에 우리 형이 나와서 나를 부르더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 이번에 성묘로 와봤는데 여기서 우리 조카를 다 만나게 됐네. 이게 다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사업을 물려주냐며 시어머니는 작은아버님에게 따로 연락까지 했다더군요.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동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아버님에게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정현 씨와 남편은 그 근처로 함께 이사도 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 그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손정현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손정현 씨의 사연입니다. 항상 바르게 행동했던 끝에 복이 찾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